저희 회사는 그 보안이 철저해서 카톡 안 카톡 돼요? 설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캡처도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거 외부 아니에요? 사이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책에 보면은 그러면 네. 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괜찮아. 이게 참 저는 제목을 잘 썼다고 생각한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취직을 한다기보단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 뭐 부모님이 추천해 준 거, 학교에서 애들이 야 여기가 좋다더라 뭐 네.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걸 다 고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비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방향을 바꾸기에는 내가 이미 꽤 멀리 왔어. 이런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걸어보니 또 계속 새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처음엔 사실 이제 아나운서를 꿈꿨고 기상캐스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방송을 준비하고 아카데미에 다니면서도 계속 아나운서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뉴스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시험에서는 스포츠 아나운서, 그 KBSN, MBC 스포츠, SBS 스포츠를 계속 최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 스포츠에 좀 잘 어울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뽑았을 것 같아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네. 저 그랬었고 또 이렇게 아나운서를 오래 하고 싶었지만 사실 기상캐스터로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기본기만 좀 탄탄하고 뭔가 지금까지 버릴 게 없이 내공만 잘 쌓아왔다면 그 가는 길에서 조금 방향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가진 기본기만 잘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 봐라. 그리고 좀 힘들면 쉬면 되고 근데 쉬면서도 이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쉬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들을 좀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면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엄청 들볶는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 저 약간 네. 가만히 근데- 있는 꼴을 못 보는. 그렇긴 한데 선배님이 그 한 가지 놓치신 게 또 저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아, 그래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예뻐해주기 때문에 네. 또 쉬는 시간도 많이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 방향이 조금 달라져도 네,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또 지름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잠깐 멈추어서 뭐 휴게소에서 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성재 아나운서 강력 추천이라는. 성재 선배 보고 계신가요? 배성재가 어떻게 추천했나요? 성재 선배가 그 제 글을 읽고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강력 추천 이렇게 해주셨고 또 SBS 다니면서도 굉장히 조언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선배 중 한 분이고. 저한테는 K 후배였는데 바로 S로 갔죠. 네. 네, 여기 보면 면접에 대한 얘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되게 상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입사를 한 분이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 사실 기상캐스터로서의 삶이나 방송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게 좀 많이 나올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럼 많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뉴스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기상캐스터로서의 삶은 사실 여기 짧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아낌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 방송도 많이 하고 낮 방송, 밤 방송 하면서 이제 제 개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거고 또 날씨와 함께 쉼없이 호흡하면서 여름철에는 폭염,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한파, 폭설, 그다음에 또 봄에는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삶은 항상 날씨와 함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기상캐스터로서. 그래서 진짜 맘 편히 눈이 오는 걸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월요일에 특보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또 빨리 출근해야 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다른 사람들은 패딩 찾잖아요. 이제 나는 여의도역 이제 중계 나가야겠다. 이제 매번 그랬던 거죠. 여의도에 중계를 나가요, SBS가? 여의도역이랑 광화문에 많이 나가요.
목동에서 거기까지 와요? 네, 왜냐하면 출근하는 사람 모습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의도역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음. 통해서 대기업에 갔습니다. 많이 다르던가요? 너무 뭐가 다른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그냥 거기도 모든 게 달라요. 거기도 직장, 여기도 저도 직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 그냥 일단 저는 너무 놀란 게 이제 회사에 딱 가면 다들 모니터만 보고 계세요. 모니터에 앉아서 막 뭔가를 다 두드리고 계세요. 카톡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그 보안이 철저해서 카톡 안 카톡 돼요? 설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캡처도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거 외부 아니에요? 사이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업무 방식, 조직 문화, 뭐 사람들 성격, 뭐 대화 나누는 대화 주제, 그냥 모든 것이 달랐고 점심시간도 1시간밖에 없어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저희 사실 그래요? 방송국은 되게 밥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냥 방송 아니, 안 끝나면 자유로 밥을 못 먹잖아요. 아니, 12시에 나가면 그러니까요. 줄이 100m인데. 아니, 방송 끝나면 다들 막 점심에도 회식 많이 하시고, 새벽 엄청 많이 뉴스팀은 하지. 막 아침밥도 감자탕 먹으러 가고, 순댓국 먹으러 맞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회사는 1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래요? 네, 그 밥 먹고, 후식, 커피 사오는 것까지 1시간. 일하는 방식은 뭐가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희 방송은 사실 그 방송 프로그램은 1부터 10까지 다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기상청에서 예보를 받아서 대본을 작성하고 CG를 만들고 원고를 쓰고 외우고 방송을 해서 송출하는 것까지 온전히 제 몫이어서 실수를 해도 제 책임이었는데 회사는 제가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예보를 받는 것도 이제 여쭤봐야 돼요. 혹시 팀장님 이거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그 팀장님이 그 위에 담당님께 또 허락을 맡아요. 담당님 이 기상청 정보 오늘 거 확실합니까? 그럼 이제 또 담당님이 그 다른 임원분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 체계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맨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여도 맨날 하는 건데 그걸 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아니니까 네. 회사에서 이제 뭐 어떤 업무나 프로세스가 있으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 뭐 어떤 거 뭔가를 하나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팀장님, 상무님, 전무님 이제 다 여쭤봐야 되는 그런 것들. 답답하게 했는데 좀? 아니요, 저 LG 좋아해요.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홍보대사가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보고 문화, 네. 어떤 거를 의사 결정을 할 때 내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 혹은 상급자들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딱 진행이 된다. 그럼 저희 같으면 원래 그냥 그 프로젝트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회사는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 예상되는 뭐 비용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다른 계열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방송국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토대로 우리는 더 나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점,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있고. 하지만 전 LG를 사랑합니다. 아니, 전 뭐 지금 비난하는 말은 전혀 아닌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전에 조사한 자료들이 아마도 네. 대부분은 안 쓰일 거잖아요. 근데 정말 혹시라도 쓰일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자료를 미리 조사해 놓은 거 조사해 놓지 않은 것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와서 좋았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피곤한 절차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아프면 아플 수 없었던 게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벽 방송인데 제가 갑자기 1시간 전에 국장님, 부장님 저 아파요 이러면은 대체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플 수 없었는데 이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이 체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제가 하루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 프로세스에서 하는 공백이 생겨도 그거를 바로 바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된 느낌? 근데 사실 방송국은 굉장히 그 안전 장치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진짜 좀 생방송, 막 스릴 있고 막 급박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진짜 그게 아나운서실은 좀 나아요. 그런가? 아나운서실은 좀 난데 아, 기상캐스터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들끼리도 조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CG 담당자가 늦잠을 잤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없이 제가 했죠. 실제로 그럼 제가 CG를
성취를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CG 없이 방송한 없이 적도 해야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는데 기업은 조금 그런 것들에 그러면 CG가 없을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프로세스가 매뉴얼이 다 있군요. 네,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제가 요새 인터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말을 잘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오늘 이 전소영 작가님한테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목소리가 작은 편이었죠. 네, 지금 훈련을 통해서 맞아요. 많이 커진 건데 여전히 작은 네. 편. 어떻게 연습했어요? 사실 방송국에서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성량이 크고 그런 게 어필이 되지만 실제 방송을 할 때는 사실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기계한테 그죠? 의존해야 됩니다. 그 송출되는 소리만 나쁘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작지만 네, 내가 목소리가 마이크가 있으니 괜찮다. 남들보다는 작지만 어차피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좋으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시험을 보러 갈 때 사실 옆 지원자가 성악가 출신이다. 뭐 이제 노래를 엄청 잘하거나 성량이 엄청 풍부한 지원자다 하면은 사실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그때 그 남들이 똑같이 이제 한국어 뉴스를 읽을 때 바로 뭐 프랑스어로 바꿔서 한다든지 영어로 바꿔서 한다든지 뭔가 이분보다는 더 낫게 하려고 그 순간 막 머리를 굴려서 엄청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좀 딱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오. 딱 그분들이 웃고 계신 게 느껴진다고 할까? 예. 그런 게 되게 있어요. 흐뭇해 하시고 얘는 나 괜찮은 뽑을 애다. 거구나. 네.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 작은 거를 나만의 다른 능력으로 조금 메꾸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인 성량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니까, 네. 뭐 판소리 학원, 성악 노래 학원, 그다음에 이제 막 운동, 배심 기르려고 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책에도 있는데 네. 난 사실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진짜로 갔어요. 판소리 학원에 네. 뭐래요 그랬더니 단기간에 되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배웠거든요. 얼마나 거의 한 1, 2년? 오, 제대로 그리고 하셨네요. 판소리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셔서 되게 비싸요. 저 국악 MC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되게 비싸고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과외 비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깝지 않았고 저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 막 쥐어짜고 막 춘향아 막 뭔가 부르는데 춘향가 한데 뭐 지금은 네. 이제 못하는데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춘향이 옥에 갇혀서 이몽룡을 그리는데 춘향이도 부르고 뭐 많이 불렀어요. 막. 근데 그러면 그 어떤 판소리도 했고 또 뭐 했다 그랬죠? 노래학원. 노래학원 저 서강대 앞에 있는 노래학원에 꽤 다녔어요. 그것도 한 1, 2년? 그 다음 또 뭐? 또 이제 운동, 배심을 좀 운동. 기르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읽을 때 그냥 연습 안 하고 신문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배 숙여서 이렇게 하면은 서서 소리가 숙여서? 서서 숙여서 하면은 소리가 훨씬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연습하려고 엄청 많이 하고 뭔지 아시죠? 아니 잘 알죠. 저희 연습할 때 실제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것 중에 실제로 우리 전소영 작가님의 목소리 성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던 건 뭐였던 것 같아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했고 저는 신문 1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녹화해서 제 목소리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하고 많이 읽고 그다음에 나를 계속 돌아보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찍어서 보고. 사실 판소리랑 노래학원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냥 좀 자신감을 키워주는 한 훈련이었던 것 같고 그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를 계속 제가 고민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괜찮아. 이 책이 제가 보니까 한 300페이지 정도, 네, 276, 300페이지 네. 가까이 되는 책인데 이 정도 책을 쓰려면 정말 우리 거의 뭐 뇌를 쥐어짜듯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걸 다 써내야 되잖아요. 이 책이 전소영 작가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책은 그냥 정말 저의 33년의 발자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을 모아놓은 발자취인 것 같고
사실 글을 한 번쯤 꼭 써서 책을 내보는 게 꿈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실현한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책을 이렇게 빨리 쓰게 되어서 더 이렇게 기분 좋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퇴근하고 밤새서 쓰고 주말에도 카페 가서 쓰고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한 글자도 안 써져요. 아이, 그럼요. 아시죠? 아, 그런 어떤 날 있죠. 날은 아예 안 써지고 아. 3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네. 근데 어떤 날은 1시간밖에 없는데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막 써지는 날. 어떤 날은 핸드폰 메모장에도 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말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처음에는 사실 안 써졌던 게 제가 계속 사람들이 내 글을 어떻게 읽을까 생각하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가식적으로 되고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려나? 뭐 이렇게 약간 좀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써져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진짜 내 얘기를 해주자. 그럼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솔직한 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책 나온 지 한 달 좀 더 됐는데 네. 그 친구들이건 선후배들이건 이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그냥 너 그 자체다. 그냥 소영아 이 책은 너 그냥 자체라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느껴서 좋았다. 그런 말들도 좋았고 다 그냥 너무 좋은 피드백 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전소영 작가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보면서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 혹은 저분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전소영 작가님보다는 좀 어린 친구들, 아직은 좀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든지 나 뭐하고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방금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뭔가 조금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 발짝 더 내디딜 용기가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삶이 날씨 같고 날씨가 삶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항상 날씨가 맑다고 자만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길을 걸어 나가면 여러분들도 좀 더 따스한 날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뭐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네. 이메일 주소 넣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네네. 이메일 주소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진로 상담, 고민 상담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날들이 따스하기를 제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책을 저희 구독자 5분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네. 어떻게 주실 겁니까? 어떻게 드릴까요? 네. 이 책을 왜 나에게 필요한지 네. 조금 힘들거나 조금 불안한 마음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댓글에 남겨주셔서 네. 제가 날씨 마법이 필요한 분들을 좀 뽑아서 5분을 선정해서 드리면 좋지 않을까. 날씨 마법이 필요한 분 5분에게 저희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